아. 아. 와. 안녕하세요 여러분, 정 대표입니다. 오늘은 대패 삼겹살로 뜨끈한 국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일반적인 돼지국밥이 아닌 정 대표 스타일의 특색 있는 방식으로 쉽고 맛있게 만드는 방법을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잘 받으셨다가 뜨끈한 국밥이 땡길 때 맛있게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. 그럼 시작하겠습니다. 재료 말씀드릴게요. 넣어라. 이것저것 있습니다만 별거 없어요. 대패 삼겹살 한 150g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람수에 너무 집중하지 마십시오. 나 혼자 먹을 거니까 한 주먹만큼 요만큼 있으면 됩니다. 꼭 대패 삼겹살이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. 집에 냉동실에 돼지고기 좀 있으면 그거 꺼내서 쓰시면 돼요. 준비한 야채는 대파, 알배추, 양파, 청경채, 청양고추 1개 이렇게 준비했는데, 여러분 집에 알배추는 없는데 양배추가 좀 남아있다, 그럼 양배추 쓰시면 됩니다. 여러분 가정에 있는 거 쓰기 편한 야채 몇 가지 준비하시면 돼요. 하지만 이 청양고추는 꼭 있어야 됩니다. 다른 야채는 없어도 이 부추는 좀 있으면 좋겠어요. 돼지국밥에 이 부추가 잘 어울리니까요. 다진 마늘, 설탕, 진간장, 미림, 후추. 요리 시작하겠습니다. 믹싱볼 준비하시고, 여러분이 대패 삼겹살을 사용하신다면 잘 살펴보면 이렇게 중간에 물렁뼈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. 구워 먹을 때는 맛있는데 국밥 먹을 땐 이게 좀 걸리는 수가 있어요. 밥 말아서 국물하고 딱 먹는데 갑자기 단단하게 딱 씹히면은 식감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. 개인의 기호에 따라서 결정하시면 되는데, 저는 국밥스러운 식감을 위해서 이 물렁뼈는 다 제거할게요. 칼로 하시기 힘드니까 손으로 이렇게 뜯어내셔도 됩니다. 특히 제가 얼마 전에 임플란트를 좀 많이 했거든요. 그래서 이런 거 씹으면 좀 많이 불편해요. 그래서 물렁뼈는 다 제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. 대충 둥둥 썰어주시고, 뭐 잘게 쓸든 크게 쓸든 여러분 마음대로 편한 대로 썰으시면 돼요. 소주잔과 같은 60ml짜리 계량컵 이용하겠습니다. 이거 없으면 소주잔 쓰시면 되죠. 설탕 4분의 1 정도만 넣습니다. 조금만 넣으란 소리죠. 단맛이 아예 싫으신 분은 안 넣으셔도 괜찮아요. 주의하실 점은 절대 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. 국물 전체에 살짝 달콤한 맛이 있으면 좋긴 한데, 이게 단맛이 조금만 과해지면은 못 먹는 음식이 될 수도 있어요. 4분의 1은 안 되고 한 5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네요. 요만큼만 넣을게요. 다진 마늘 절반 들어갑니다. 절반 꼭 맞추려고 막 부들부들 떨면서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, 그냥 편하게 툭 떠서 뭐 절반 정도 되네 그러면 탁 이러면 돼요. 자, 진간장 절반, 미림도 절반, 후추 뿌려주시고, 비닐장갑 하나 딱 껴시고, 아니 국밥 만든다면서 주물럭을 하고 앉았네 이런 생각 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어요. 네, 주물럭 맞습니다. 이렇게 양념을 해서 이 양념된 돼지고기로 국밥을 맛있게 만들 거예요. 많이 주물러 주세요. 주물주물 할수록 맛이 좋아집니다. 맛있어져라 맛있어져라. 많이 주물러 주세요. 이 소화기 운동 많이 하면 건강에 좋습니다. 치매 예방 좋아요. 요리하면서 별소리를 다 하고 앉았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. 감사합니다. 한 2, 3분 주물주물 했으면 팬에다 담아주시고 불 켭니다. 맛있는 소리가 나기 시작하면 볶아줍니다. 기름 넣지 마세요. 그냥 볶는 겁니다. 약간 타도 되니까 센 불로 볶아주세요. 냄새 너무 좋다. 그냥 이대로 먹어도 될 것 같아. 볶다 보면은 밑에 수분이 많이 생깁니다. 요 수분이 다시 졸을 때까지 더 볶아주세요. 어설프게 볶아주면은 나중에 돼지 냄새가 좀 날 수도 있어요. 돼지고기가 냉동인 경우에는 약간 돼지 그 누린내가 좀 날 수도 있거든요. 충분히 많이 볶아주셔야 됩니다. 만약에 여러분이 냉동실에 있던 좀 오래된 고기를 사용했다 그러면 누린내가 좀 날 수 있겠죠. 그럴 때 이 미림을 조금 더 첨가해 주시면은 냄새를 많이 잡을 수 있습니다. 자, 충분히 졸았으면 물 600ml 들어갑니다. 3컵 정도예요. 이때 야채를 넣겠습니다. 양파는 그냥 도톰하게 요 정도만, 청경채 밑둥 잘라내고 한번 씻어오겠습니다. 다 넣어주시고, 대파 어슷하게 퉁퉁 대충 썰어서 한 요 정도만, 알배추 한 3장만 넣을까요? 대충 썰어서 넣어주시고, 이 정도 국물량에 청양고추 1개 넣는다고 매운맛이 그렇게 강해지지는 않습니다. 또 돼지 기름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매운맛이 많이 중화돼요. 1개 다 썰어 넣겠습니다. 국물 느낌이 좀 깔끔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죠. 싹 한번 저어주시고, 이제 야채가 푹 익을 때까지 신나게 끓여주면 됩니다. 그동안 부추도 밑둥 부분 잘라내고 먹기 좋은 사이즈로 잘라서 준비해 놓고요. 끓이는 시간은 여러분 취향에 따라 결정하시면 되는데, 야채가 좀 아삭하게 씹히는 걸 좋아하시면 좀 덜 끓이시면 되고, 좀 부드러운 야채를 좋아하시면 푹 끓이시면 되겠죠. 물론 국물 요리니까 푹 끓이는 게 국맛은 더 좋겠지만, 약간 살아있는 그런 야채를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. 진짜 요리 초보자이신 분들은 몇 분 동안 끓여야 되지? 이런 걸로 고민이 될 수도 있어요. 지금 제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 진짜 나는 요리 완전 초짜다 그런 분이시라면, 자, 이제부터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은 싹 잊으십시오. 요리에 정석은 없습니다. 만드는 사람 마음대로, 먹는 사람 마음대로 하는
거예요. 인류 호텔 요리사가 만든 요리도 내 입맛에 안 맞으면 맛없는 거예요. 초등학생이 대충 만든 요리도 내 입맛에 맞으면 정말 훌륭한 요리가 되는 거죠. 요리는 그렇게 알 수 없는 겁니다. 내가 정해 나가는 겁니다. 그렇게 요리 실력이 쌓인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. 물론 기본적인 규칙은 있습니다만 요리를 많이 하다 보면 재료마다의 특성이 있고 그걸 여러분이 습득을 하시다 보면은 제대로 된 실력이 점점 쌓이게 되는 거예요.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. 물론 요리할 때마다 주문을 거는 건 잊으시면 안 돼요. 맛있어져라, 맛있어져라. 이거 먹고 나한테 넘어와라, 넘어와라. 4천만 땡겨줘, 4천만 땡겨줘. 이렇게요. 이제 특별한 요리가 되는 겁니다. 야채가 익으면서 국물량이 늘어날 수도 있지만 화력이 너무 강하면 오히려 국물량이 줄어들 수도 있죠. 그때 물 조금씩 첨가해 가면서 끓이시면 돼요. 저도 국물을 좋아하니까 물량을 좀 추가하겠습니다. 자, 이제 간을 볼게요. 약간 싱겁네요. 소금 약간만 더 넣겠습니다. 간이 안 맞으면 소금으로 맞추시는 게 좋아요. 간장 더 넣지 마시고 다시 한번. 딱 됐습니다. 불 끄시고 뚝배기에 먹어야죠. 불 위에 올리고 가정에서 뚝배기에 국물 요리 먹을 때는 테두리가 살짝 끓으려고 하잖아요. 그때까지만 끓이셔야 돼요. 완전히 끓을 때까지 끓인 다음에 식탁으로 옮기면 넘칩니다. 자, 주변 막 끓으려고 하죠. 이때 얼른 불 끄겠습니다. 준비해 놓은 부추 넉넉히 올려주고요. 기왕 먹는 거 예쁘게 장식해볼까요? 홍고추 예쁘게 썰어서 살짝 올려주고요. 뜨끈한 돼지국밥 완성됐습니다. 이제 맛있게 먹어볼까요? 자, 뜨끈한 돼지국밥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. 금방 만든 것 치고는 전문점에서 만든 것 같은 그런 비주얼이 완성됐어요. 당연히 밥 있어야 되고요. 김치 있어야 되고요. 국밥엔 또 이게 또 잘 맞죠. 당연히 얘도 함께 합니다. 자,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. 일단 국물 먼저. 그 뚝배기 불고기 그런 풍미가 좀 납니다. 근데 진하진 않아요. 대패 삼겹살을 썼기 때문에 기름기가 좀 있는데도 굉장히 담백해요. 청양고추의 역할이 아주 큰 거죠. 이 소리. 제가 마이크를 이쪽에 부착하고 이제 촬영을 하잖아요. 이 꿀떡 삼키는 소리가 너무 크게 녹음이 되더라고요.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. 이 소리를 줄여야 되나 고민하다가 자꾸 듣다 보니까 또 중독성이 있어요. 그래서 그냥 냅두기로 했습니다. 다시 한번. 국물. 단맛은 조금 있어요. 이게 설탕이 들어갔기 때문에 단맛은 조금 있는데 단맛을 완전히 빼고도 해봤거든요. 뭔가 조금 아쉬워요. 살짝 단맛이 조금 있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. 대신 설탕 넣으실 때 절대 과하면 안 돼요. 조금 모자라게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. 단맛이 싫으신 분들은 아예 안 넣으셔도 괜찮아요. 그게 더 담백할 수도 있죠. 목살로도 해보고 지방이 없는 담백한 부위로도 테스트를 해봤는데 제 입맛에는 이 대패 삼겹살이 제일 나은 것 같아요. 지방이 있으니까 좀 보들보들 하잖아요. 고기 자체도 싱겁지 않고 굉장히 맛있습니다. 정력에 좋다는 부추와 함께 정말 이 부추를 많이 먹으면 뭐 거시기 할까? 제가 예전에 실험 삼아 좀 많이 먹어봤는데요. 잘 모르겠던데. 와, 부추에 싸먹으니까 수육 같아요. 맛있다. 테스트는 많이 했지만 부추를 넣은 건 지금이 처음이거든요. 더 많이 넣을걸. 저는 국밥을 먹을 때 바로 밥을 말진 않고요. 건더기를 먼저 좀 먹고 건더기가 좀 사라진 다음에 그때 밥을 마는 편입니다. 건더기가 좀 있는 그런 탕요리는 바로 밥을 말아버리면 너무 빡빡해지죠. 밥이 불면서 양이 더 많아지니까 국물이 너무 없어 보이거든요. 밥 말아 먹을 때도 국물하고 밥하고 같이 후루룩 들어가는 게 좋아서 전 건더기 좀 건져 먹고 나중에 밥을 말아 먹습니다. 또 이 건더기를 건져 먹어야 술안주를 하죠. 맛있는 건더기를 위하여. 언제나 그렇습니다. 촬영하기 전에 꼭 테스트를 해보고 먹어보고 여러 번 실험을 하는데 언제나 마지막에 이렇게 촬영을 한 음식이 제일 맛있게 나온단 말이죠. 촬영하면서 약간 긴장하기 때문에 그런가? 어쨌든 위하여. 부추 진짜 맛있네. 밥을 말아보겠습니다. 뚝배기가 이래서 좋아요. 한참 먹고 있어도 국물이 빨리 안 식죠.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돼지국밥하고는 좀 많이 다르죠. 보통 돼지국밥 하면은 설렁탕처럼 하얀 국물에 고기 좀 들어있고 뭐 이런 스타일을 많이 상상하시는데 이건 완전히 다른 겁니다. 약간 돼지갈비 풍미도 좀 나고 뚝배기 불고기 맛도 좀 나고 그러면서 깔끔하고 개운한 국물이 꽤 괜찮아요. 집에서 만드는 요리치고는 꽤 근사한 요리가 나온 것 같습니다. 단점도 있어요. 고기가 냉동실에 좀 오래 있었다 그러면은 분명히 돼지 누린내가 날 거예요. 막 딱 끓여서 간을 보는데 좀 냄새 난다. 그때는 청양고추 한 개 더 넣고 소주 좀 붓고 한번 살짝 더 끓여주시면은 누린내를 많이 제거할 수 있습니다. 자, 국밥에 롤 김치 올리기. 김치하고 너무 잘 어울려요. 당연하죠. 국밥인데. 국밥의 두 번째 룰 청양고추와 된장. 어우, 와,
어우, 살겠다, 씨. 우와, 안 먹어. 조금만 더 먹을까? 조금씩 먹어야지. 어우, 좋아. 고맙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괜찮은 요리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바이바이. 확실히 국밥 있으니까 이거 땡기는데. 국밥에 소주 한 잔. 이거 모르면 한국 사람 아니지.